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마 공주의 힘이고 공주의 도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공주 처갓집 있는 고향에 와서 여러 어르신들, 선생님들 모시고 강연이랄까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산성 달밤 이야기에서 지금 공주 정지산 유적 다 아시겠지만 이 유적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마 여기 일반 분들은 다 비밀이겠죠. 모르는 게 좀 많고. 그런데 우리 학계에 있는 분들은 뭐 정지산 유적이 워낙 중요한 유적이고 많이 알려지고 해서 뭐 딱히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비밀은 없고, 다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비밀은 정지산 유적을 김재식 교수가 발굴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굴한 건 아니고요. 제가 8월 15일 날 진주로 발령이 났는데, 그 이전에 정지산 유적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996년도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4, 5개월 제가 이제 발굴 준비해서 실제로 발굴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발굴을 해서 발굴 보고서까지 쓴 분은 지금 대전대학에 계신 이항산 교수라고 그분, 이제 그분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마 그때 열의를 가지고 발굴을 한 게 그게 평가받고, 또 그 이후에 저와 이항산 교수 비롯해서 그 유적의 중요성 이걸 부각하기 위한 연구를 또 계속 해오고 해서 지금은 국가사적으로 진행돼서 그러나 이제는 세계유산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유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지산 유적을 생각을 하고, 정지산 유적뿐만 아니라 공산성 달밤 이야기 오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무령 왕비께서 돌아가신 지 1509년, 그리고 또 그에 더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정지산 유적 발굴 30주 의미가 있죠. 제가 국립박물관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국립박물관에 여러 자문도 하고 하지만 이 무령 왕비 특별전을 1500년 겸해서 정지산 30전을 합쳐서 특별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사진이 정지산 유적 96년도에 발굴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전체 다가 발굴되는 사진인데, 아마 고고학 유적이 땅속에 묻혀서 흔적만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어려운 걸 가지고 이걸 다시 그 위에 있었던 지상 시설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해서 오늘 정지산 유적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령 왕비께서 돌아가셨을 때 28개월 동안 여기에 빈소로 빈소였다. 빈정.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저 정지산 유적은 무령 왕비께서 28개월 동안 거기에 마지막에 심신이 안기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무령 왕릉에 같이 합작됐다. 그 중간 과정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지산 유적이 처음에 이게 이제 국가제사 시설이죠. 웅진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령 왕비께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무령 왕께서 어떤 빈전을 설치가 한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령 왕릉에서 나온 묘지석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소위 빈전을 만들 때 빈전 구조의 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도 그와 관련되는 제사 유물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정유상 유적은 무령 왕비의 빈전이 모셔졌던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자, 여기는 원래 여기에 빈전 시설, 국가 제사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한성도기 말부터 또는 웅진으로 전도한 그 시점부터 여기에는 꼭대기에 사면에서 큰 마을이 있었어요. 칠하기도. 그래서 그 큰 마을을 폐기하고 거기에 위에 산등성이를 평평하게 깎아내서 경사면에 차곡차곡 퇴적을 시켜서 넓은 평탄 대지를 만들고 거기에 빈전시설을 설치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건축물들 시설들을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빈전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도 아마 과거에 시골에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누가 돌아가시면은 빈소가 모셔진, 그때는 방 안에 이렇게 모셔지는데 그것을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 명품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제를 올리고 이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전이라는 것은 원래 장례를 치는데 그 장자는 시신을 안 보이게 가린다는, 장자 가린다는, 그래서 우리 장례 치른다, 장사 치는데 이런 것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전 시설이 여기 이 한변이 60m 정도 되는데 전체 평수는 거의 한 1200평 정도,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이시는 이게 쭉 돌아가면서 바깥에 또랑을 이렇게 파돌리고, 그 다음에 또랑 안에 역격으로 다시 촘촘하게 구멍을 파고 나무 울타리를 걸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을 하고 또 누가 이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게 초기에 발굴을 했더니 이 유적을 가지고 거기에 울타리 시설, 도랑 이런 것들은 우리 선사시대 때부터 마을을 방어하는 그런 시설로서 바깥에 적이 못 들어오게, 곡물이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 성곽의 해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정지산 유적이 무령왕비의 빈전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군사시설이 있었다, 방어시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왜 두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 나무 울타리라든지 이 도랑은 깊은 것이 아니고 나무 울타리 이것도 부분 있는데 보니까 전체 다는 없어요. 몇 겹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가린다는 의미의 이제 울타리. 요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가리는 의미가 장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이 빈전 유적의 특징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설치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잘 사진이 안 보여서 좀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우리가 이제 시설은 누구라고 해요? 누구? 여기 앞으로 지나가 거꾸로 가고 있어. 여기에 요 세 개 네모난 거고요. 여기 세 개 네모난 요거하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무령 왕비의 시신이 모셔졌던 빈전 건축이라고 해요. 여기는 기와 건축이에요. 기와 건축이고 기와의 처마에 연화문 막색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는 요 건물하고 짝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또 다시 내부에서 다시 돌렸어요. 안에만 다시 열패식이 공간 가린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이 건물이 제일 기와건물이 중요하고 요거 두 개가 소위 우리가 한자의 품자 구조로 품자 예. 요 품자 그죠? 근데 요 품자 구조가 소위 말해서 우리 예의식을 거행하는 예제 건축의 특징이에요. 예의식을 거행하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절에 가서 절에 가면은 절에 사찰 바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금당 부처님이 계시는 금당이 이렇게 뒤에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그 구석 건물 양쪽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강당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 거기가 마당이고 그래서 그런 구조가 거의 예를 치르는 건축의 특징의 하나다. 그래서 요 시설이 뭐야? 빈소가 설치돼서 상장 제1을 시행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무령 왕비의 빈전유적으로 이제 운용되고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빈소만 이거 설치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만 이 빈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최고의 왕비께서 권력하는 왕비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가진 예를 가져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모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방례 치르고 이 상례를 이제 상기간 동안 거행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발굴하면 그냥 흔적밖에 없어요. 그 흔적을 가지고 어디서 분석을 해서 그 성격이 뭔지, 용도가 뭔지 이렇게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을 당해서 상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고대에는 조선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얼음. 지금도 얼음 중요하죠. 얼음 물 먹고 싶고 그래서 조금 이야기했더니 얼음. 근데 이 얼음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백제의 상장례를 치르는데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백제 이외에 우리가 저 위쪽에 부여라는 나라 있잖아요. 부여. 근데 부여하고 백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백제의 철자가 부여에서 지냈지, 그죠? 그래서 부여에서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은 한국이 미소동전이라고 하는 책에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은 뭐야? 얼음을 사용해서 장례를 치렀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백제 이외의 얼음 관련 기록은 신라에는 6세기 초 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신라 치중왕 때 얼음을 관리하는 이 부서, 관소를 설치했다. 빈고전이라고. 빈고전. 이게 설치했어. 이제 그것들이 고대 이때는 얼음을 찬물 먹고 뭐 이렇게 뭐 시원한 목욕 이게 아니고 뭐야. 기본적으로 상을 치를 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얼음을 저장을 하는. 요즘 같은 냉장고로 그냥 얼음 얼리면 되는데 그때는 어때요? 얼음이 언제 만나죠? 겨울에 만나. 어디에서? 여기 밑에 큰 강, 뻥뻥한 거를 그거를 이제 얼음을 잘라서 채취를 해가지고 땅 속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녹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저장하는. 그것을 여름에 조금씩 꺼내서 그걸 만빈한다 그래요. 그거를 계속해서 빈소에 모셔져 있는 시신 아래쪽에 얼음 수풀이를 담아서 빈반을 거기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시신의 부패가 좀 완전히 방지가 돼서요. 의심인 거죠. 의심. 냄새라고 줄일 거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 화장실에 가면은 좀 괜찮은 식당에 보면은 변기에 얼음 담아두게 놔두고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나죠. 그런 효과. 실제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빈소에 모셔져야 되는데
어려움을 아무리 사용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를 갖추는 적시. 그 다음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서울에 가면 동빙고, 서빙고라는 얼음창고가 있잖아요. 그거 전부 장례 치르고 이럴 때 당상관 5급 이상 되는 관리들 부모들이 죽으면 얼음을 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머니까 각 지방마다 빙고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주에도 가면 월성 안에 빙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경풍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쭉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것이 나중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아예 유교식 상장의 법식으로 얼음이 사용되는 그게 이제 기록에서 계속 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뒤에 좀 있지만 이 사진 하나로 다 끝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구덩이가 뽕뽕뽕뽕 뚫려있죠. 네. 여기에 한 15개가 있고 이쪽에는 경산 아래쪽 여기는 이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큰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을을 깎아내고 그 밑에 체장식이 다 묻혀버렸어요. 이 마을 사람들 어딘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이거 하필이면 여기에 큰 취락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깎아내고 여기에 국가 최고 시설인 왕비의 빈전을 설치한다. 그럼 그게 쫓겨난 마을 사람들 누굴까? 그것도 궁금하죠. 이런 사람들이 재력돼 있잖아요. 대전파 쪽 중에 이쪽에 보고도 사람들이 아마 육모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초상에서 가능성이 좀 있을까?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빈전시설이라고 하는 국가재산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큰 마을을 깎아내고 거기에 빈전제사시설이 생활유적에 제사시설을 그렇게 설치한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빈전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실제 발굴 결과에 근거한 그런 접근은 아니고 추론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진한 유적은 무령왕비의 기준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입니다. 정진한 유적이 줄을 비롯해가지고 푸른 1년 동안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안에서 밤샘하고 해서 논문을 쓰고 해서 그 역사성과 중요성이 평가받아가지고 국가사재까지 되고 세계유산까지 되는데 그 이후에 발굴에 전혀 할 일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건 정산 유적은 빈전이 아니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그쪽 분야하고 뭐 관련해가지고 빈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빈전으로서의 가치, 역사성, 중요성 이거 떨어지니까 이거 국가사적에서 해제해야지. 세계유산에서 해제해야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의 자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령왕릉에서 묘지석이라고 하는 그 기록 이상으로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하고 딱 매치가 돼서 요즘 발굴돼가지고 딱 정리가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그거하고 해서 좀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 빠져있거나 전체 정기산 유적이 무령왕비의 빈전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사실이 좀 추가를 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이런 거는 소위 말해 이 유적이 가지는 역사성, 중요성, 다음에 연구 성과를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연구자들 앞으로 공주 시민들이 가만두면 안 돼. 맞습니다. 공주 시민들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공주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기하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하건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기하건물은 안에 내부에는 듬성듬성하게 사각형 한 8m 정도 되는데, 완전히 그렇게 큰 이동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이사이에 한 70cm 정도 또 큰 기둥을 세우고, 그 바깥에 촘촘하게 울타리 또 하나 이게 두 겹을 돌렸어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쪽에는 이제 여름창관 저장 구덩이들, 여기에는 이쪽에 깎아가지고 원래 경사면에 화면 아래쪽 여기까지 주거지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위에도 있고 위에만 깎아서 여기는 깎아내는 걸 이쪽에 다 덮어. 그 덮은 흙을 파내니까 이게 이전에 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빠른 거야. 여기 주도되는 유물도 이거보다 빨라. 그런 식으로 이제 중심 건물적이고, 아까 조금 이제 잘 보이죠, 그죠? 기하 건물지, 그 빈소죠, 그죠? 빈소. 이게 홈짝으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계열 중심 건물이고 양쪽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대사를 모시는 광장이 되고, 여기서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3D 막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공주시에 그렇게 복원되어 있는 거 반대로 안 돼. 나중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출토된 유물이 요 기와인데, 요 기와하고 제일 가까운 닮은 기와 같은 걸 줘요. 그게 거의 대통사지. 여기 있죠? 반대 밑에 그죠? 언제예요? 대통사 참도 기록이 나오는데 남 문제를 여기 문형 참관했을 거죠. 6세기잖아. 병이상유자하고 똑같은 시기. 근데 최근에 일본인 연구자가 기와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인데, 정지산 유적에서 출토된 이 기와, 이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발굴돼서 나온 동남이 사지, 그 다음에 청양에 있는 반연리, 기와를 굽는 가마에, 이 가마에서 출토된 거 하고 비슷해가지고 맞춰보니까 하나의 이제 문양은 나무에 문양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찍거든요, 우리 떡사제로. 그거에 우리가 동범경이다 그래요. 그 피식이 같다. 근데 그 같다는 걸 그 논문 결과도 발표가 돼요. 이제 우리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투가 언제까지? 이거는 6세기 후반 사비도기고 사비를 첨부하고 났나? 그러면 이 기와가 여기에 사용됐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까지? 사비를 첨부하고 난 다음에 6세기 후반까지 538년에 첨부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지. 문제가 이동이 안 되겠죠. 이미 부여에 천도하기 전이었지만 거기에 동남리 사지라든지 이런 기와 건물들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때 기와들을 끝에 찍었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연대, 이거는 절대 연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하고 좀 해결해야 돼. 그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경지, 그게 15도거든요. 다시 한 15도 더 가면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30도 같고, 그것을 딱 하니까 여기 좀 30도 정확하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정확하게 30도 안 돼.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그때 갑자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은 엄청 힘들어.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산이 거의 떨어진다.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을 다시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요 공산성 수정 왕궁지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유지, 그 상제 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왕비 묘지 속에 그다음에 그렇죠, 왕비 묘지. 그다음에 여기에 왕릉의 매지권에 신기의 모습 들어섭니다. 이것은 거의 뭐 많이 알려져 있고 다 인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런 정도로 막 무는 그것도 삼국사기 같은 거기 사료 보정이 필요한 그런 금속이 그 자체 그때 썼는 그게 그대로 땅이 있죠. 이건 100%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거에 여기에 각도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인정이 아니다. 분사시설. 분사시설이라는 걸 확증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증명은 못해요. 네. 그래서 고고학에서 이런 정도의 정확성, 문헌 기록하고 문자 기록하고 고고학 자료가 발굴한 결과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인정한 거예요? 자, 여기 뭐 늘 이야기했던 문헌 묘지서, 그 다음에 왕비 묘지서, 그 다음에 매지권.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거기에 딱 나오죠. 앞에 사진 보고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고고학에서 이제 통용.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낫겠죠, 그죠? 여기 기하고 여기에 품자로 요거 섹트가 돼서 요게 일박 이게 나무탑이 이렇게 돌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즘 빅짐 시설. 이 기하고물은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기둥구멍이 이렇게 촘촘하게 바뀌고 모서리나 여기 뭉텅하게는 더 큰 기둥 사각형으로 바뀌고, 또 가운데 여기에 또 사각형으로 기둥구멍 같은 게 있고, 또 가운데 그래서 이걸 건축학자들은 이것을 안에 이것을 기둥구멍으로 보는데, 제가 상장례하고 관련해서 이 시설을 검토를 해보고 다른 사례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요 안에 거는 이거는 이제 촘촘하게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벽주 건물이라고 해서 이것처럼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깥에는 흙으로 전부 썰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은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출입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단이 있고, 왜냐하면 여기 무령왕릉에서 무령왕릉 만드는 데 사용된 무늬가 있는 벽돌, 이것도 여기 출토돼서 한 점밖에 안 나왔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밑에 이단부에 벽돌을 깔아가지고 이쪽 이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 기둥구멍처럼 핏대 파연이 아니고 팡파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항구를 올려놓는 평상. 조선시대까지 임금 이런 사람 죽으면 당해질 때 빌손에 얼음 사용하면서 이런 평상에 이렇게 하나를 올리게. 중국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시설로 보고 저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는 타원형으로 더 크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파였어. 무슨 구덩이? 그렇게 논문을 쓰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건축학자들은 그 논문도 안 보고 이러니까 이것을 기둥구멍으로 해가지고 위로 그냥 2층 누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형태가 위는 좁고 밑에 바닥이 한 4m, 높이로 15도, 2m, 50도 이렇게 우리 복주머니 있잖아요. 그거 형태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백제 시대 저장 뭔가를 땅 속에 저장. 이 창고죠, 일종의. 그래서 저는 이제 창고 구멍으로 판다 그래서 혈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장이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제사, 소기 이런 용을
이런 것들이 또 잔뜩 나오고 아마 그때 당시는 여력이 없어서 분석을 안 했는데 요즘 같은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흙을 채취해가지고 화학 진학 분석 이런 것들 하면 이 안에 무슨 음식을 저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백제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희락의 저장 구덩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거를 화학 분석한 결과 또는 잘 발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로 유기물, 곡물 이런 것들 출토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거기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런히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집. 다시 말해가지고 이 빈전이 운용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물도 있었어. 음식물도 있었어. 빈전 여기에 서빙하는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돼. 식량도 저장을 제기도 저장을 실제로 제기 파편들은 톡이지만 많이 출토됐어요. 그 중에 왕실 이런 데서만 사용되는 위상이 제일 높은 이런 토기들이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배울 때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소용되는 물품, 그 다음에 재물, 음식물,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 저장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얼음창고는 요거 얼음창고. 여기 얼음창고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얼음창고 한 개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시설들이 이제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아마 이제 선생님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제 그런 것좀 확실히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주의 위성을 사진인데 조금 사진이 조금 대낮에 찍어서 인공 사진인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게 이제 정지산이거든요. 정지산, 동산섬, 무령왕, 송간리 왕명왕, 삼각기.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에 묘지 속에 내용이 나오지만 공산성의 이제 왕궁. 공산성에 이때까지 발굴된 게 사실은 올해 지난해 하고 발굴된 거 이외에는 그게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공주대학에서 발굴하면서 이영숙 선생님이 저보고 또 와보니까 그게 하나의 곽을 딱 갖추면서 그야말로 우리 경복궁에서 보는 해랑시설 같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궁 같아. 그것이 공산성 추정 왕궁지 있잖아요. 그 아래층에서 하긴 힘들어. 그래서 그거는 거의 이제 궁궐에서 이미 확실하고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 왕릉 묘지설에 보면은 왕의 매직권이라고 있어요. 무덤들을 산다. 거기는 매신지 위묘라고. 예, 신비의 땅을 사서 무덤으로 삼는다. 그게 공산성에서 신지. 그게 공산성이 우리 이제 신지, 경지, 강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신지가 왕릉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공산성에서 보면 정확하게 무령왕릉 위치에 만리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지, 강지를 지나가지고 30도 정도 각을 틀어가지고 거기에 유지가 돼요. 유지에 뭐 했다? 그 상계의 유지, 유구, 왕비를 정하기 전에 그 상은 뭐예요? 거기에서 상을 치렀다. 상을 치렀다. 어디에서? 유지 땅에서. 이게 27개월, 28개월간 빈소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누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주로 그게 시신을 모셨을까요? 최고의 예우를 낳았죠. 3년 이게 원래 빈소라는 것은 고대에 한 번 쓰고 나면 전부 불태우거나 철거를 딱 밀어 철거 이런 공욕을 들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에
정상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아마 이게 이건 보면 2층은 아닌데 이건 뭐또 2층 어때? 네? 이런 정도 아닐까? 이건 팔짝 지붕이니까 그제? 팔짝 지붕은 막대 지붕은 이거에 비해 가지고 건물의 위상이 훨씬 높으니까 여기에 무엇이지? 왕비를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 부분 트여 있는 이 입구는 여기에 출입시설이 있지만 여기는 어디로 가는 쪽인가 그러면은 저기 송산리 왕릉으로 능선으로 올라가고 고령 왕릉 가는 길. 그 다음에 팔군에서 팔군 보고서도 그렇고 이때까지 논문에서 그렇고 여기에 입구는 공산산 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에 약간 가파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공산선에서 보면 입구를 들어가고 또 여기에 빈소에 모셔진 왕비에 대해 가지고 상장거래를 거행하는 그 다음에 성왕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왔다 갔다 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돌려가지고 왕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갈까요? 그리고 이쪽에 입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 들어있지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그게 우리 사찰도 그렇고 예대 건축도 다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중심 건물인데 여기 그런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일리로 이제 과거에 알고생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대략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모습. 이제 이 아래쪽에 여기는 밑에 이제 얼음이 설치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신을 저렇게 관리를 하마가지고 실내에 28개월, 27개월 동안 모시면서 계속 그 안에서 제사 의식 일단 냄새나서 안 될 것 같아. 냄새나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소름 끼쳐요. 줄줄줄줄. 그렇죠. 원래 효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화상에 별로 효자는 전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가리고 우동을 만들고 방해를 치고 이런 게 전부 가리잖아요. 가리는 이유가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으로서 제일 부모한테 불효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 기록이 따요.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지신이 부패돼서 올골이 썩어 들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게 제일 불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덤이 장사되는 거예요. 장이 그렇게 해서 가린다는 거거든요. 상장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최근에 조금 진전된 논의 또는 의견이 개진되는 게 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백제에서 3, 4개국이 개로왕이 고구려하고 근처에 목이 날아가고 아산성에 목이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 시신을 해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묻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무덤을 만들어서 안장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매빈이라고 그래요. 매빈. 매장한다는 땅을 파고 시신은 매장해서 아까 28개월 3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무덤에 가서 다시 안장을 안장.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 그러면은 뭐야? 목에 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요즘 우리 장례식장 병원에 가면은 시신은 저 밑에 영안실에 꽁꽁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사진 하나 걸어놓고 그 그냥 밑에 모셔놓고 거기에 재래를 치르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기와 건물 여기에는 왕을 비롯한 여러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장례 의식 절차
거기 이제 위패 이런 게 모셔졌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지시는 나누고 매빈대에 있다가 28개월 일하고 난 다음에 상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매장 할 때 왕래에 모셔질 때 그때 가서 투숙을 해서 암장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야지 그런 내용들요. 그리고 중국에 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또 그런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뭐 논문 심사를 하나 하는데 이제 제가 이쪽 글을 쓰고 했으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진단을 의뢰를 해왔는데 그 양반이 그 내용을 써서 이 전기산 유적의 기하 건물지 오른쪽에 보면은 구덩이가 둥근 구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 둥근 구덩이가 왕비의 시신을 매질했던 곳이고 이것은 뭐나 그냥 의식만 매겼던 단서. 조금 생각해 보여야 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 자체가 이 안에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 사실 제 글가 이게 보고 나는데 지금 보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면 여름에 한물 아깝잖아요. 한물 얻어버리기 어렵겠죠 이때 당시에. 여기에 목통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시원한 물 탄산을 넣어붙이면 여기에 막걸리 몇 병 집어넣어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투기를 통해 좀 말씀드렸지만 외교 조문사들 와가지고 홀대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덥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얼음 대답하고 경우에 따라가지고 이거 좀 아주 잘 테니까 조금 갖고 와가지고 저녁에 한여름에 무릎물도 좀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냉주 그 다음에 시원한 물 냉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해요. 이제 외교 조문사들 이런 데서 필요하고 실제로 여기 얼음들은 뭐야? 여기 일부 부분을 얼음을 꺼낼 때마다 반빙한다고 그래서 흘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밑배로. 왜냐하면 공기 들어가면은 녹으니까 쉽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꺼내서 빈소에 빙반을 설치해서 거기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수로를 이렇게 여기 물이 깨끗해야 되겠죠. 수키함을 이렇게 포개해가지고 쭉 연결시키고 여기 이 수키함은 기본적으로 100개 지금 육색이 전반 그러니까 무령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 기와 양식들이 그대로 그리고 단면살 여기에서 추출된 유물들이 좀 동양기대로 그릇 받침이라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그릇 받침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소위 신주 단지 예를 들면은 그거 그러니까 위패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옆에 보면은 방울 같은 게 매달려 있고 이 위에 깨졌지만 요거 자체가 항아리 같은 게 요거 자체가 항아리가 올라가 있어요. 요 항아리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 안으로 누가 제사지낼 때 이 구멍을 통해 이 안으로 항아리 안으로 누가 왕비의 혼이 그건 우리가 신주 짠기로 여러분들 시골에 하면 신주 짠기 모셔져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혼병 뭐 이런 이야기를 쓰지만 중국의 회남자 이런 기록에 보면은 귀신, 혼 이런 것들은 어두운 굴 속을 통해 가지고 이동합니다.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왜 귀신이 남한테 눈에 띄면 귀신 아니죠? 응? 눈에 보이는 귀신 맞나요? 봤으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 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어두운 굴을 통해 가지고 다니기 그런 시설이니까 이런 이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제 토기지만 백제 언역에서 이 원통 모양의 큰 높이가 1m 이상 돼요. 이 토기들은 공주에서 나온 딱 하나 있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송산리 6호번 문행항 옆에 벽화무덤 있잖아요. 거기서 출토된 거 하나 있어요. 공주번호. 그거 있고 나머지는 최근에 전부 깨진 이런 것들. 경기산에서는 여기에 한 점을 제시했지만 여러 점이 나왔어. 여러 점이.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왕릉이나 그 다음에 왕궁이나 그 다음에 최고 위의 어떤 그런 국가시설 이런 데서만 제사 토기로 사용하는 그런 토기. 이거 나오는데 뭐죠? 왕비의 빈전이 별 보잘것없는 그런 유물로 구성됐다. 이야기하기 어려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가 꺾여 나갔지만 여기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탑봉을 쳤지만 조그만 파편이죠. 아까 기와동물의 이 막세기하고 같이 여기서 벽돌이 붙어져. 여기에서 쓴 거. 무령 왕명 만드는 데 썼던 벽돌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무령 왕명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죠? 무령 왕명이 만든 게 아니고 왕이 왕비보다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어디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덩이가 해열유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얼음 저장치들하고 달리 여기는 빈전이 운영되고 하려고 그러면 설거지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물이 많잖아요. 그 성기가 물을 못 파죠. 뭐 물을 어째 필요하다가 가둬두거나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오면 가둬두고 거의 물댐 물을 저장했던 저수 구덩이 이런 것도 또 4개인 것 같이 봤어요. 이게 아까 기아동물 오른쪽 모서리 거기에서 하나 나왔다. 이제 5호 구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빙 구덩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발굴 과정에서 이런 태적 양상을 보이지만 지금 그 근거는 발굴 과정에서 찾지 못했으니까 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마스크형 저장들 다 이제 백제권에 가면 이런 백제 스타일의 저장 구덩이 여기 이제 발굴하다 보면은 그런 구덩이도 나와. 아하, 이거는 백제 일적이구나. 백제 창고 시설이 있구나. 아니면 이 창고와 관련되는 뭐 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거든요.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저장 구덩이 바로 옆에 아까 경삼의 아래쪽에 많은 주거지들이 이렇게 중첩이 전체 위에 이 꿈에 있는 거는 전부 국가재산실 빈정만들을 깎아내고 거기 주거지 하나도 없고 그것을 깎아내가지고 쌓았던 경사면 거기에 아래쪽에 쌓인 흙을 걷어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35개의 주거지들이 확인이 됐어요. 35개. 이게 빠른 거는 제일 빠른 거는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 시기의 토기들도 약간 있어요. 그러면 천도하기 이전부터 경기산 입구름 일대 여기에는 한석기 말부터 전 실학이 이제 형성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천도하고 난 다음에 무령왕 말기쯤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철거당하고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실학이 마을이 폐기가 되고 그것을 밀어내고 빈전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왜 그 칠학이 철거당했는지 꺾어냈는지 그것은 그때 당시 사회 상황, 정치 상황하고 또 결부해가지고 연구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정치산주적이 그러면 언제 폐기된다. 그러니까 국가 빈전시설이 언제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그 이상 국가에서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돼버린다. 이거 고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치상 유적이 6세기 전반 이때부터
대체로 사비 천도하는 538년 그 시점 이후가 되면은 이 기능을 상실한다.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서에 냈고 실제로 이제 연구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암은 막색이야. 그게 사비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세기 좀 넘어가면은 7세기는 사비 천도하고 한 3, 40년 지나거든요. 그때 7세기 때 백제 석실 무덤이 경기산 쪽에 전면 다 발굴해가지고 이 석실면은 능선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 산면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산에 위에 평평한 대지 조성한 평단 대지면 아래쪽에 경사면 두 가지 있는데 그 일대 방울하는 쪽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동무덤 항아리 무덤 이제 소형 모함이죠. 그거 사비기 스타일의 백제 옹방묘 동무덤 그게 또 두 개 같이 나.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다? 확실히 7세기에 오면 확실히 정기산 유적이 뭐다? 아니 왕실의 빈전 유적이 중요한 위상이 높은 그 시설이 있는데 까보면서 이게 무덤 써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지금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덤이 들어오니까 7세기에 들어오니까 적어도 사비 천도하고 7세기 그 무렵 어느 시점에가는 정기산적이 폐지됐다. 기능이 상실됐다. 그런데 공주가 넘어가니까 부여로 그게 538년이니까 538년 그때쯤 해가지고는 이게 상실. 어디 서망이 부여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빈소 또 모셔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주류를 이뤘던 연구가 사비 천도하는 538년 그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귀한 문제 이 7세기 백제 무덤 나오는 거는 별로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계획 동안에 여기 어떻게 있었던 귀환은 6세기 후반 건데 6세기 후반에 귀화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귀화가 허물어져 가지고 빈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많잖아요. 귀화 수리하고 지붕 수리하고 이런 것도 있죠. 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세기 때 이렇게 해서 백제 석실묘가 들어오고 이제는 정기산 유적이 국가 민전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묘지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그때 당시 백제 사람 인식은 이쪽에는 무덤이 공간이다. 어쩌면 이것은 무령왕릉에 있는 송산리 왕릉원에서 이쪽까지 쭉 이어지니까 거기에서 아니 송산리 왕릉원에 왕릉군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그거 다 그걸 다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왕릉에 소위 왕실에 들어가지도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마 어쩌면은 송산리 왕릉원에서 이쪽으로 정기산 유적 쪽으로 고각 발굴을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사비기 이 시기까지 쭉 이어지는 작은 무덤이 있어, 간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7세기 역대부터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빈전 기능은 상실하고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전부 묘지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신라가 이쪽을 점령하고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오면은 여기는 전부 무덤이 더 많이 만들어요. 그때는 무덤이 전부 화장해서 뼈항아리 무덤. 화장해서 뼈항아리 무덤이 30개 도사됐어요. 이게 부피는 많이 차지하지 않죠. 우리 공산성에서 발굴한 그 통일신라 시대에 화장 무덤들이 많이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에 오면 고려시대 토관매도 여기고 열몇 겹도 조사돼요. 제법 무덤에 묻힌 주인공들이 그때 당시에 지방 호족들이 왜 허리띠 신분 상징하는 철제, 허리띠 장식, 과대 이것들이 주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70부터 고려시대까지 여기는 묘지로 인식이 되고 무덤터로 이런 이제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산 유적은 끝납니다.
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땅에 그 서쪽 땅에 거기에서 상을 치렀다. 왕비 묘지석이네. 상을 치렀. 그 상이 소위 우리가 중국 예서에 보면 예기라는 예서가 있잖아요. 예기 거기에 공례 상례 치르는 그런 의식. 그다음에 예상 상례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상을 치른다는 의미. 이게 아니고 뭐예요? 복상은 상복을 입고 뭐야? 오두막집에 가가지고 우리 흔히 뭐 3년상 치른다고 토막 지어가지고 부모 3년 끝날 때까지 우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상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복상 이거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지가 집으로 이렇게 화려한 이게 들어간 가서 이게 맛있는 거 먹고 말이지 그냥 따뜻한 거 자고 이러면은 엄마한테 불효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토막을 묻어 몇 배, 3년상 이런 것도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해석이 그 여기에서 거기에서는 그게 소위 빈이 아니고 복상 한복을 입고 오두막 같은 아주 남루한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근신 근감하면서 그것이 오도한다. 그게 거상이라. 이것도 조금 그럴만 해요. 그러나 백제 때 우리 지금 아마 조금 연세들고 하고 분들은 상 치른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거상한다 이렇게 지금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아마도 이런 거상이 우량왕 묘지석에 들어가 쓰여 있는 거는 백제적인 변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백제적. 중국의 예서에는 원래 얘기 거기에는 거상이 튀어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근신하면서 이렇게 3년 28개월 동안 상을 치르고 복상한다거든요. 그 복상기간을 의미하는 거지 거의 말해가지고 상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집에 있어가지고 그 의식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일본 얘기죠.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래 할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좀 있는데 남자분한테 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혼내줄게.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에 상을 치를 때 빈전은 홍벌 안에 이제 우리 예서에 보면 서계 서쪽 계단. 근데 이 서계라는 말을 서쪽으로 보면은 여기 공산성 왕궁에서 서쪽은 되죠. 높다라는 연대는 서계는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은 궁궐 안에 어떤 건물의 서쪽 계단 위에 이렇게 이제 대처럼 응대가 나와 있거든요. 일본 천안도도 대처럼 그렇게 딱 내려지. 그런데 한국 연구자들이 경기산에 여기 이게 이제 빈전이 확실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 문헌 사례를 넣었으니까 끌어다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일본 사례를 잘못 인용을 해석해가지고 일본에도 바깥에 멀리 빈전을 설치한 천황 사례가 있다. 근데 일본 연구자가 그걸 조목조목 그런 사례가 없다. 일본은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중국하고. 왜? 중국 선진국 우리 봐서 우리 왕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백제하고 일본의 주자가 또 백제니까요. 상관관계는 있지만 어쨌든 일부분도 조금 용어를 찾아보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남아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경제단위로 뭐다? 인정이다.